우리가 배울 미술은 크게 세 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미술과 체험, 미술과 표현, 미술과 감상입니다. 그중 미술과 체험 첫 단원을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 미술과 체험입니다. 그중 두 번째 사회 속의 나를 보다이고요. 교과서는 12페이지부터입니다. 교과서와 함께 설명을 잘 듣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나, 너, 우리의 관계를 탐색하고 사회 속 나를 발견할 수 있다입니다. 생각 열기입니다. 사회 속 나는 어떤 존재일까? 세상을 이해하는데 그 시작은 아마 나를 알아가는 것일 겁니다. 나를 둘러싼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잘 알지 못하지만 영향을 주고받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럼으로써 나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보는 나와 타인이 보는 나, 또 내가 보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또 그 관계를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반 고의 파이프를 물고 귀에 붕대를 한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고의 간략한 일생을 화면을 통해 감상하고 고의 사회적 관계와 관계 인물에 대해 살펴본 후 나는 어떤 존재이며 주변과 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먼저 고의 일생을 간단하게 감상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학습터에 링크된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오시면 됩니다. 나는 주변 외부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인데요. 고를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고의 관계도를 보면 고우가 존경했던 밀레의 그림, 고우가 살던 노란 집, 고우의 동료와가 고갱, 고우의 물감상인 탕기, 고우의 친구이자 우체부 조제프 룰랭, 고우의 동생 테오, 그리고 고우의 방인데요. 각 그림의 설명을 듣고 고우의 관계도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중심에 있는 작품은 반고우의 자화상입니다. 고우가 노란 집을 마련하여 고갱과 함께 머무른 후 둘은 번번이 성격 충돌을 일으켰고 서로 불신하게 되자 1888년 12월 고우는 스스로 격분을 참지 못해 자신의 왼쪽 귀를 잘랐습니다. 이 그림은 이 사건으로 고갱이 떠나고 1889년 1월 병원에서 태어난 고우가 귀에 붕대를 감은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림에서 왼쪽 귀가 아닌 오른쪽 귀가 잘린 것은 자화상을 그릴 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고우가 존경했던 밀레의 작품입니다. 제목은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이 작품은 1850년 살롱전 출품작으로 평범한 농부가 커다란 캠퍼스에 영웅처럼 등장하여 당시에 큰 반향을 일으킨 작품입니다. 밀레는 씨 뿌리는 한 농부의 모습을 노동의 고단함에서 오는 분위기와 역동적인 자세로 표현하여 이전에는 회화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던 평범한 농민을 영웅적 모습으로 그리며 주제의 혁명을 이루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삶을 소재로 노동의 숭고함을 표현한 그의 작품들은 사실주의,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고우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고우는 밀레를 본받아 화가가 되기로 결심하였고 이 그림을 비롯한 그의 많은 작품들을 여러 차례 모사하여 자신의 작품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반고우의 노란 집입니다. 고우가 이상적인 화가들이 공동체를 꿈꾸며 파리에서의 활동을 접고
남프랑스의 아를로 내려와 마련한 집을 그린 것입니다. 그는 1888년 5월 이 집을 빌린 후에 얼마 되지 않은 9월 말에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에는 하늘이 짙은 청색과 황색이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흐는 자신의 유토피아로 고갱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고갱은 실제로 10월에 이 집에 와서 2개월가량 함께 생활했습니다. 세 번째는 고갱의 해바라기를 그리는 반 고흐입니다. 폴 고갱이 그린 고흐의 초상화입니다. 이 그림은 고갱이 고흐의 권유로 아르의 노란 집에서 생활하며 그린 것으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고흐의 작업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고흐와 고갱은 함께 살며 작품에 대한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함께 작품 제작을 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긴 하였지만 그림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가지고 있었고 결국 2달 만에 고갱이 아르의 집을 떠나면서 결별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반 고흐의 탕기 영감입니다. 탕기 영감은 화상으로 젊고 가난한 화가들에게 그림을 받고 물감과 재료를 주기도 했던 관대한 예술 후원자였습니다. 고흐는 동생 테오를 통해 탕기를 만나게 되면서 오랫동안 매우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는 고흐의 작품을 전시해준 유일한 화상이기도 합니다. 그림 속 탕기는 일본 판화를 배경으로 모자를 쓰고 진지한 표정에 잠겨 있습니다. 고흐는 그의 모습을 이상화하지 않고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는 데 집중한 작품입니다. 다음 그림은 반 고흐의 우체부 조제프 룰랭의 초상입니다. 우체부 룰랭은 고흐가 가까이 지낸 지인들 중 한 명입니다.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룰랭 씨는 나를 대할 때 젊은 병사를 대하는 노병처럼 조용하면서도 위엄이 있고 다정하다라고 언급하여 그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룰랭은 종종 고흐를 집에 초대하여 저녁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으며 그의 기가 잘렸을 때 병원에서도 그를 끝까지 보살펴 주기도 한 인물입니다. 아래는 테오 반 고흐의 초상입니다. 그는 고흐의 동생이자 네덜란드 미술 화상으로 고흐의 든든한 후원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형의 예술성을 믿고 정신적, 경제적 도움을 주었는데 그가 형과 주고받은 많은 편지들은 고흐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반 고흐의 고흐의 방입니다. 아르의 노란 집에서 자신의 방을 그린 그림으로 아르에서의 생활을 엿보게 하는 작품입니다. 노란 방은 단순한 가구와 그가 그린 몇 점의 그림으로 소박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노란색과 파란색이 색채 대비를 이루고 있으며 원근법이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아 사물들이 약간 위로 솟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고흐는 의도적으로 그림자와 음영을 무시하여 일본 판화처럼 채색하려 하였다고 합니다. 내용학습 너를 보여줘입니다. 자화상 작품입니다. 자화상은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죠. 자신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고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자신과 사회의 관계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감상하고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젊은 날의 자화상입니다. 렘브란트는 청년 시절부터 노년 시절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100여 점이 넘는 자화상을 남겼습니다. 그려진 자서전이라고도 불리는 그의 방대한 자화상 작품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내적 성찰을 보여줍니다. 렘브란트에게 있어 자화상은 자신의 인간적인 면모와 예술적 편력을 더듬는 이정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패기 넘치는 자아를 표현한 렘브란트의 젊은 날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이 자화상은 칼로의 상처받은 사슴입니다.
멕시코의 여류화가 프리다 칼로는 교통사고로 육체적 손상을 입었고 남편 다에고 리베라의 문란한 사생활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생애 동안 많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습니다. 칼로는 주로 그녀의 자전적 이야기로 작품을 표현했습니다. 그림에서 그녀는 사슴으로 나타나며 여러 개의 화살 때문에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매우 투명하고 강한 빛을 발하여 삶에 대한 강한 의지와 자신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했음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레이의 퍼즐병입니다. 찰스 레이는 1970년대 초부터 1900년대까지 초현실적이고 개팍한 퍼포먼스와 추상 조각들을 선보였으나 1990년대에는 구상작품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습을 본뜬 마네킹을 제작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작품에서 작가는 자신의 모습을 축소시켜 만든 마네킹을 투명한 유리병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는 병 입구를 막은 코르크 마개로 일상의 무게에 짓눌려 질식되어가는 현대인들의 절망적인 심리 상태를 표현하였고 투명한 유리병은 다른 사람의 고통마저도 쇼윈도의 마네킹을 보듯 하는 비정한 사회의 일면을 표현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8대 산인의 88조도입니다. 머리를 숙이고 있는 새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왕실이 귀족으로 태어난 8대 산인은 명이 망한 뒤 시중을 떠돌며 미치광이 행세를 하였습니다. 속세를 등지고 화상이 되고 스님이 된 그는 만국의 한과 청초에 투항한 지식인에 대한 조소를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꼬리를 들고 외발로 꼿꼿이 서 있지만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새의 모습을 통해 변화의 시기에 숙명을 감수하고 있는 인간상을 표현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박수아 학생의 작품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싶은 나입니다. 자국 눈에 대한 컴플렉스를 자신이 좋아하는 미술과 영어로 스스로를 더 돋보이게 만들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였고 옆의 작품은 송하인 학생의 미래를 꿈꾸는 나입니다. 어디로 날아갈지 어디에 정착할지 모를 수많은 자신의 꿈들을 종이 비행기에 빗대어 표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너를 보여줘 자화상 작품들을 감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너를 통해 나를 발견하다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고 친구이며 또 어떤 이는 낯선 타인입니다. 나를 둘러싼 사람들을 이해하고 알아가려는 노력은 결국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며 행복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서로 부딪히며 어울려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사회 속의 나를 발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작품은 김경민의 달 따러 갑니다입니다. 작가는 주변의 소소한 풍경과 인물을 예리한 시선으로 포착하여 이를 경쾌한 조각작품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가족이 한 가지 공통된 목적으로 빗자루를 타고 달을 따러 간다는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모습을 담은 이 조각에서 가족 구성원의 친근한 유대관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알머슨의 가족 초상입니다. 가족을 통해 느끼는 위로와 행복, 긍정의 메시지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사랑스럽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림 속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넉넉한 시선을 주고받습니다. 모두는 미소를 띤 채 편안하고 긍정적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각박한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행복과 바쁜 일상에 지쳐있는 현대인에게 용기를 주는 작품입니다. 왼쪽 작품은 황주리의 안경에 관한 명상입니다. 세상을 관조하는 창으로서 안경에 비친 인간 내면의 풍경을 해학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안경 아래는 사랑하고 다투고 놀고 일하는 장면 등 일상의 희로애락이 익살스럽게 박혀 있습니다. 각각의 안경알은 그 자체로 과거를 돌아보고 자신을 들여다보며
세상을 관조하는 명상의 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자신의 안경은 물론 작가 할머니와 아버지 등 가족이 쓰던 안경을 하나하나 수집하고 재료로 삼아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오른쪽 작품은 김미연 학생의 친구들입니다. 자신의 학급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는 4명의 친구들의 모습을 캐리커처로 표현하였습니다. 인물의 외모와 행동, 성격을 잘 탐구하고 특징을 살려 개성 있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호퍼의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입니다. 작가는 자신이 살고 있던 맨하튼 근처의 그리니치 빌리지에 있는 어느 간이 식당에서 영감을 얻어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인적이 끊긴 대도시의 어두운 밤, 불을 환하게 밝힌 길모퉁이 식당을 찾아든 사람들의 모습에서 도시 속의 소외감과 쓸쓸하고 공허한 인간 내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사실주의 양식과 단순한 구성 때문에 텅 빈 거리가 더욱 황량하게 느껴집니다. 사회 속의 나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남이 아닌 우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통신과 이동수단의 발달로 전보다 더 쉽고 빠르게 다른 지역을 오가며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계화에 발맞추어 더욱더 나와 다른 성, 다양한 인종과 문화, 종교 등에 관심을 갖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에게 다가갈 때 보다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게릴라 걸스의 여성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들어가려면 발가벗어야만 하는가입니다. 고릴라 마스크를 쓴 인종차별 등 모든 차별에 맞서서 싸우는 페미니스트 예술가 집단으로서 포스터, 인쇄물, 퍼포먼스 등을 통해 예술계와 문화 전반의 성차별과 인종주의를 폭로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근대 미술 부분에 여성 미술가들의 작품이 5%밖에 걸리지 않는 반면 누드화의 85%가 여성임을 지적하며 남성 중심의 미술사에서 여성은 소유와 소비의 이미지로 전락하였음을 비판한 작품입니다. 남이 아닌 우리. 이 작품은 서로 다른 피부색을 지닌 친구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을 통해 피부색과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한 지구촌 한민족이라는 의미를 표현하였고, 안녕, 우리 친구하자는 5개의 손가락이 모여 하나의 손이 되듯이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민족이 지구 속에 더불어 살아가고 있음을 표현한 학생들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학교폭력의 현장을 보고로 방관하거나 모른 척하는 것도 또 하나의 폭력이 될 수 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운 미라는 작품은 한자 아름다운 미를 그림 문자로 활용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끌어안는 모습을 통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의리를 표현한 학생 작품입니다. 자, 많은 작품과 설명을 들으면서 나와 나를 둘러싼 다양한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화상이라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자신의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 특징, 분위기 등이 주관적으로 표현됩니다. 자화상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고 사회, 외부와의 관계, 인간에 대한 생각 등을 반영합니다. 미술과 사회적 소통은 세계 사회에는 각기 다른 성, 인종, 종교, 문화 등이 공존하고 있으므로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미술의 사회적 기능은 미술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적 시선을 반영하여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타인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확인평가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그림의 종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자신의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 특징, 분위기 등이 주관적으로 표현됩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고 사회 외부와의 관계, 인간에 대한 생각들을 반영한다. 자, 정답은 자화상입니다.